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안혜경입니다. 대학 시절 아주 파릇파릇하고 풋풋했던 그 시절 저도 지나왔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대학생 친구들은 이 캠퍼스 라이프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통일교육원 엄현숙이라고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이랑 교육 과정이나 목표에 좀 차이가 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해볼 게 바로 대학생 이 캠퍼스 라이프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큐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DMZ 국제 다큐 영화제에 제독 감독의 어떤 작품이 소개되었는데 네. 제목이 남북 미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남북한의 두 여대생을 조명했는데 이 두 여대생을 조명한 이유가 그래도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는 의사이고 이들은 대학을 다니고 또 같이 성악을 전공한 비슷한 유형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대학을 가는 비중이 굉장히 적죠. 네. 남한은 지금은 보편화라해서 누구나 다 대학을 간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독의 설정에 문제 제기하자면 남북한의 대학을 가는 학생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한은 평범한 가정의 자식들이 가는 반면에 북한은 말 그대로 엘리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영화에서 찾아본다면 두 여대생이 등장하니까 결국엔 그 부모님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본다면 북한의 여대생이 수업 시간에도 좀 신경 쓰느라 피곤했고 뭐 여러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다라고 퇴근해서 돌아온 아버지께 머리가 좀 아프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빠가 그 딸 머리를 만져주면서 걱정을 해주는데 이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놀자면 끝이 없다. 열성을 바쳐야 나라에 쓸모있는 인재가 되니까 건달을 피워서 성공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학생조차도 그거에 동의하면서 사실 노는데 시간 타령할 게 있냐라고 하면서 뭐 놀아서 빛이 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저 카메라 들이대고 있으니까 정답만 말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하지만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북한은 그 엘리트 교육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탈탈 털어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의식은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남한 분위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어떤가요? 남한의 여대생은 바쁩니다.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라, 취미생활 하랴, 뭐 여러 가지 하느라 바쁘죠. 그러면 아빠는 그럽니다. 너 그렇게 바쁜데 좀 쉬어가면서 하라. 근데 그렇게 바쁜데 앞으로 뭐가 될래? 라면서 꿈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의 여대생은 지금 꿈이 어디 있냐고, 지금 하루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남한의 대학생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공감하면서 머리 끄덕끄덕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대학교 가면 모든 이제 신입생들의 로망이 CC를 한번 해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 미팅이나 뭐 소개팅 이런 거 사실 20살 때 진짜 많이 들어보거든요. 저는 미팅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네, 그런 게 북한에도 있는지 그런 문화가 있나요? 저희 주변에 있는 분 경우에는 지방에 계시는데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에 가 계시는 거죠. 그 방학 때면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보통 대학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도 군에서 올라온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방학이 되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차편을 조직해 주는 편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대학 경우에도 차편을 정해져서 같은 차편을 타고 내려오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다른 거죠. 근데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던 그 장소가 같은 지역인데 열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우리 사회처럼 CC로 돼서 커플로 해서 이쪽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사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도 만나고 개인 취미 생활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하고 이러잖아요. 북한에서는 교육과정 이수만 해도 너무 빡빡해서 이런 문화 생활을 즐기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글쎄, 저는 그 문화생활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은
저희 경험 말고 다른 분들께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그 물어보다 보면 평양에서 특히 교육생활을 하신 분들은 오전 내내 강의 듣고 오후 내내 공부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이공계이긴 하지만 그러면 오후 내내 공부만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이게 교육과정도 아닌데. 근데 교내에 규찰대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로 조직된 규찰대가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뭔가 사정이 생겨서 나가고 싶은데 그 나가는 게 굉장히 제약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 할 때는 규찰대에게 뇌물을 줘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뇌물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뇌물이 어떤 건가요? 뭐 담배를 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보통의 학생들은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지 뭐 하고 공부만 하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각종 행사, 각종 동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공부해서 그걸 따라가야 하거든요. 또 시험도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기왕에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나. 그런데 또 그 뉘앙스를 보면 규찰대가 있다라는 말은 네. 뒤집어 보면 그만큼 자유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반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다 내내 하면서 수긍하는 분위기는 또 아닌가 봐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규찰대가 왜 돌아다니냐. 그 친구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친구들을 단속한다라는 지점에서는 그렇게 뭔가 자유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 시대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뭐 이런 높은 교육열도 있을 것 같고 높은 교육을 좀 요구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거를 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그 지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군요. 이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딱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이전 시대에 그런 어떤 조짐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떤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었다면 예를 들어 뭐 발은 땅에 뭐 조선 땅에 딛고 눈은 세계를 보라. 막 굉장히 추상적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보산업 시대, 정보화 시대 이런 표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경제 네. 시대라면서 과거와는 확실하게 다른 지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 시기에는 뭐 그 수재 몇 명이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수재 교육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김정은 시대는 그 수재 몇 명 갖고는 그 많은 인재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 어려우니까 고등교육을 굉장히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른바 좀 확장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잡아서 뭐 26.8% 정도는 대학을 간다고 하지만 그럼 나머지 70%는 대학을 못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 과거에는 그냥 단순 경력직 노동자였는데 지금은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당연히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이 돼서 그들 모두도 지식 노동자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눈에 띄게 변화되는 지점이 온라인 교육, 즉 원격 교육 그리고 사이버 대학 이런 쪽에서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이 사이버 대학교가 있군요. 예.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그 케이블이라고 해서 다 깔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이 매 개인의 가정집마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공장, 기업소, 뭐 학교 등등 이런 기관 시설에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른바 인트라넷이라고 부르고 내부망을 통해서 이른바 교육을 좀 더 이런 대학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려운데 노동자 모두를 지식 노동자 하려면 결국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은 진행돼야 되니 그의 대안으로 삼은 게 이른바 원격 교육인 거죠. 다 평양으로 불러들이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뭐 원격으로 시간 접속해서 들을 수 있게 그러는 식으로 좀 어떤 교육을 보편화하려는 그런 시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이 보편화되니까 북한도 좀 큰 변화가 앞으로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싶은데 실은 북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공급자는 나라,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큰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북한은 한번 배정을 받으면 또는 직장을 배치를 받으면 그곳에서 계속 일하는 시스템, 즉 이직이 자유롭지 않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원격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걸 토대로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직장에 한번 구성원으로 편입된 다음에는 옮겨가지는 못하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기사 자격증 하나는 취득할 수 있는 정도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그렇게 막 강하게 높거나 내가 더 좋아하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국가가 원하는 대로 확장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즉 동기부여에서는 아무래도 약하다라고. 아무래도 강압성이나 강제성이 좀 더 들어가다 강하죠. 보니까. 오히려 원급 교육으로 인해서 국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 빨리빨리, 더 이른바 신속하게 전달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북한에서도 이제 남한처럼 앞으로 뭐 고등교육이나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학생들도 남한 대학생들처럼 캠퍼스에서의 낭만도 즐기고 또 자유롭게 연애도 할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앞으로 북한에도 좀 자유롭게 캠퍼스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현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